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금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다가 한 걸음 쉬어가는 움직임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관계가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지속되면서 고점에 대한 피로감이 좀 커진 듯하고요. 반면에 상대적으로 약했었던 코스닥이 오늘 힘을 내주면서 장중에 1200포인트를 돌파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톱톱보다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오늘 강하고요. 조선 기자재들도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이러한 시장 가운데 화장품 섹터 안에서 상한가에 올라간 종목들이 꽤나 많아서 마켓 네이컷을 통해서는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K뷰티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반도체가 고점을 연일 갱신하면서 주가 위치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자 반도체 안에서도 덜 오른 종목을 찾기에 분주하고요. 또한 수출 데이터나 실적이 잘 나왔는데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섹터를 찾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K뷰티였고요. 오늘 A컷에서 준비한 이 사진이 K뷰티의 현재 위치를 잘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예전에는 미국이라던가 유럽, 일본에서 의존을 했던 뷰티 산업이 이제는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놀러 온 외국인들이 올리브영이 필수 관광 코스로 자리매김하기도 했었죠. K뷰티 관련 기업들 하지만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았었는데 오늘 투자 포인트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쟁에 대한 우려 이 변수 속에서도 K뷰티의 수출 호조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우선 4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를 이렇게 보게 된다면요. 한번 꺾이는 듯 하다가 다시금 상승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증감률도 다시금 오르고 있는데 수출 금액은 연일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현재 역대 최고치를 또다시 기록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10일까지 나온 데이터를 보게 된다면 수출액이 3억 7천만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열흘간의 기준으로 했을 때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20일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도 지금 여전히 뜨거운 것으로 확인되면서 화장품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게 K뷰티의 수출이 되는 국가들이 점점 더 다변화되고 있다는 것에 시장은 좀 주목하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발발하기 전만 하더라도 우리 시장이 좀 의존을 했던 수출 국가가 다음엔 중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의존도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그리고 일본, 베트남과 같이 동남아시아 쪽으로도 K뷰티가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이번 데이터에서 특이했던 건 유럽에 대한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네덜란드가 무려 4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폴란드 같은 경우에도 72% 증가하면서 압도적인 증가율이 그래프상으로도 확연하게 느껴지는데요. 지난해 화장품 수출이 글로벌 시장에서 정말 잘 됐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 증가율을 보게 됐을 때 10%가 증가한 것이라고 본다면 올해 4월 20일까지로 데이터를 추산했을 때 그 증가율은 2배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미국이 40%, 이 네덜란드랑 폴란드를 합한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105%까지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이제는 먹거리가 점점 더 다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일본이라던가 중국 이런 동양권뿐만 아니라 미국을 넘어서 유럽 그리고 중동까지도 K뷰티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게 데이터로도 확인이 되고 있는 만큼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듯합니다. 다음 장 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관련 기업들이 잘 갈 것이다라는 근거는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유럽 시장이 이제는 핵심 수출 시장으로 부상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유럽, 특히나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화장품을 주도하고 있는 그러한 국가이기 때문에 유럽 시장의 진출에 대해서 기대를 좀 하기가 힘들었던 시장이 좀 길게 이어졌었습니다. 그런데 K뷰티가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유럽 시장이 이제는 핵심 시장으로 또 부각받고 있다는 요점을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존에는 미국 중심에서 이제는 유럽이 점점 더 이렇게 증가하게 된다면 최대 수출에 대한 지역으로 좀 급부상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거고요. 수출 증가율이 올라갔다는 것 또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기존의 예상치는 올해 한 15%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됐다면 지금 변화된 예상치를 보게 된다면 20%
5%포인트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당연히 수출이 늘어나면 실적이 좋아질 거고 그렇게 됐을 때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는 더 상향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역시나 돈을 잘 벌어주는 그 데이터가 확실하다는 건데요. 바로 실적과 시즌 모멘텀이 함께 기대가 된다는 겁니다. 1분기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수출과 실적이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이다라고 지금 증권가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성수기에 진입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2분기에 들어가게 된다면 선크림 같은 기본적인 지금 기초 제품들도 판매량이 증대하는 그러한 구간이기도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3월과 4월에 수출이 현재 구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6월에 또 화장품 기업들의 빅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20개국에서 동시에 개최가 되기 때문에 미국이라던가 일본 그리고 유럽 시장으로의 우리나라 화장품의 확대는 더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실제로도 점진적으로 수출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여러 가지 증권가에서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전망치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나온 리포트는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왔습니다. APR에 대해서는 기본이고 실리콘토와 코스맥스로 우리 K뷰티가 차별화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증권사에서 가장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좋게 보고 있는 기업이 APR입니다. 뷰티 디바이스 기기에 대한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이죠. 실적 기대치가 지금 높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하기는 제한적일 거지만 관심은 지속적으로 가지면 좋겠다라고 한국투자증권은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투자자의 관심도가 여전히 높고 만약에 유럽 시장의 매출이 늘어나게 된다면 실적 추정치를 다시금 올려잡을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성장 포인트에 대해서도 유럽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빼놓지 않고 했는데요. 지금 B2B 채널 중심의 유럽 매출이 확대가 되고 있고 이 B2B 채널이라는 것은 B2C 그러니까 기업과 개인과의 거래 보다 수익성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우위를 점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유럽 시장에서는 B2B의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수익 자체가 레버리지 구간에 진입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APR의 전략 자체가 B2B와 B2C를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을 좀 주목을 했습니다. 실리콘2를 통해서 B2B 시장에 좀 유통을 하고 있고 B2C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가 직접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부분을 주목을 했고요. 수익성 개선에 대한 포인트, 이 투트랙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전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APR을 중심으로 보되 이 APR과 거래를 하고 있는 밸류체인을 묶어서 보는 게 좋겠다라고 코멘트를 달기도 했는데요. APR이 핵심이긴 하지만 유통을 맡고 있는 실리콘2라던가 그리고 생산을 좀 주력적으로 하고 있는 코스맥스까지 함께 묶어서 분산 투자를 하는 것도 투자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한국투자증권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주도주는 APR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APR 같은 경우 최근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50만 원까지도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화장품 전반적으로 시장의 뷰가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증권사 공통적인 의견을 보게 된다면 메리츠증권은 수출의 증가율이 예상보다 더 높을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도 수출이 현재 구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2분기에 실적이 잘 나올 거고 그래서 비중 확대가 굉장히 유효한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도 미국과 유럽 중심의 수출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이 증권사들의 공통적인 의견을 정리를 해보자면 수출이 지금 잘 나오고 있고 앞으로 더 잘 나오기 때문에 현재 구간 소외되어 있는 이 시간에 화장품 관련 기업들을 미리 좀 눈여겨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이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주가의 상승 추이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제는 그 다른 외 섹터들이 좀 빠르게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전이라던가 전력 설비 이런 종목들도 잘 가기도 했고요. 오늘의 주인공은 화장품 그리고 백화점과 같은 소비재 관련 기업들도 좀 잘 가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가 확실하게 받쳐주는지 그리고 실적이 이를 좀 꾸준하게 이끌 수 있는지를 지켜보시면서 종목을 선정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켓데이컷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시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국내 증시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현재 국내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이후에 오늘은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의 상승세가 강합니다. 오늘 2%대 강한 흐름 가져가면서 코스닥 장중에 120포인트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시장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오늘 쉬어가는 모습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나 12시 부근에서 좀 더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오늘 일중 저점이 6,403포인트였는데요. 어제 6,550선을 돌파했지만 오늘은 6,500선 아래에서 움직임 이어가고 있고요. 그래도 1시 부근부터는 낙폭 조금 줄이려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약보합권 움직임 가져가면서 5거래일 만에 약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현재 코스피 6,453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은 계속해서 오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2%대 강한 상승세에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중에 1,201포인트 터치했고요. 현재도 일중 고점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힘 오후장 마감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급적인 부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나 개인이 1조 3천억 원 이상이 조단위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2거래일 만에 조단위 순매수 확인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관도 오늘 6천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고 반면에 외국인이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2조 가까운 물량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수급이 복귀해낸 모습이고요. 특히나 기관의 경우에는 최근에 코스닥 계속해서 순매도 포지션을 취했는데 5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6,800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이 1,000억 원 이상의 순매수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키워드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화장품 확인되고 있습니다. 중동 노이즈에 따라서 시장이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었지만 화장품주에 대한 실적 기대감들이 오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출이 증가했다라는 점이 특히나 이 투자 포인트로 짚어지고 있는데요. 북미와 또 이 유럽을 중심으로 수출량이 증가를 했고요. 또 대표적인 화장품 대장주 APR의 경우에는 매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는데 1분기에도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5%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 시장의 투심을 자극하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 이 성수기인 2분기에도 이 화장품주들의 수출량 증가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종목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뷰티스킨이 현재 상한가까지 도달하면서 탄력성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마녀공작 17%가량 급등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과 아로마티카도 8% 급등하고 있고요. 토니모리의 경우에는 5.4%가량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제약바이오 확인되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닥이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는 만큼 제약바이오주들도 탄력적인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4월 초반 이 삼천당 제약 사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제약바이오 노이즈들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는데 이제 4월 초가 저점이었다, 반등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NH투자증권 측에서는 4월 AACR을 포함해서 아스코 등 앞으로 일정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반등 모멘텀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관련주들도 현재 구간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펩트론이 9% 급등하고 있고요. 올릭스 6%대 강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과 D&D 파마텍도 3%대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실리콘2가 2%가량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죠. 네, 지금까지 시장 살펴봤고요. 이어서 종목 파인더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네, 4월의 마지막 금요일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민영입니다. 이어서 종목 파인더 통해서 보다 자세한 종목별 이슈 짚어보고요. 투자 전략도 함께 정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종목들 시장에서 거론되고 있고요. 첫 번째 종목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비롯해서 오늘 방산주 대부분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또다시 난관에 봉착했죠.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인 긴장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방산주 쪽으로 다시금 수해가 깊어지고 있고요. 간밤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이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는 모든 선박을 주저없이 격침할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고 또 이란이 종전 및 비핵화 관련 합의를 할 때까지는 미국의 해협 봉쇄를 이어가겠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시장의 이에 따라서 중동 긴장감이 다시금 높아지는 분위기였고요. 또 간밤에는 국제유가를 또 변동성 크게 만들어낸 것이 이 방공망 가동 관련 이슈였습니다. 이란의 관영 통신 측에서 또 보도를 내놨는데 현지 시각 23일 저녁으로 이란 수도 테헤란 동부 그리고 서부 지역에서 적대적인 목표물을 요격하기 위해서 방공 시스템이 가동됐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이스라엘 측에서는 방공 미사일을 공격한 적이 없다라고 맞서기도 했지만 시장에서는 다시금 전쟁 기조가 격화되는 것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들어졌습니다. 오늘 관련주 안에서 또 흐름 살펴보시면요. 방산주 대부분이 수혜를 다시 입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3%대 강세. 147만 원까지 또 올라와 있고요. 웨이비스 같은 종목들 12%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로템,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까지 동반 강세 흐름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방산주 분위기 점검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국 화장품 보겠습니다. 화장품주 전반이 또 오늘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올해 미국, 유럽 등을 중심으로 국내 화장품 수출이 크게 늘어났고요. 다음 달에도 해외 수출 호조 예상되면서 매수세가 집중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한국 화장품 전체 수출액 데이터가 나왔는데 3억 7,721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국가별로 봤을 때도 미국향으로 40%나 전년 동기 대비 증가를 했고요. 유럽향, 네덜란드와 폴란드, 영국 3개국 기준으로 봤을 때도 105%의 경이로운 성장세를 나타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금 코스피 불장, 코스닥까지 좋은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기존의 주도주인 반도체주가 다소 쉬어가는 움직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음 주자가 실적 모멘텀을 가진 화장품주다라는 분석 나타나고 있고요. NH투자증권에서도 6월에 미국 아마존 프라임데이 등 고려했을 때 5월까지도 화장품 수출은 양호한 흐름 이어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1분기 주요 화장품 기업들의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섹터 내에서 견조한 주가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2분기 성수기를 앞두고 화장품 섹터 전반으로 비중 확대 전략에 유효하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화장품주 분위기도 함께 살펴보시죠. 뷰티 스킨이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오후장 안에서도 상한가에 머물러 있는 모습. 마녀공장이 17% 급등세로 15,000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아모레퍼식, 빅, 한국화장품, 달바글로벌까지 오늘 양호한 흐름 연출하고 있고요. 달바글로벌은 이제 상장 이후에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5%대 강세 시원하면서 24만 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화장품주 분위기 살펴봤고요. 이어서 이슈가 있는 세 번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네, 하이브 비롯해서 엔터주가 오늘 모처럼 동반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스피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 흐름 이어가면서 강세장을 뽐냈는데 엔터테인먼트 업종의 경우에는 연일 내리막길을 타면서 증시의 훈풍에서 좀 비껴난 모습이었죠. 주가 부진이 계속되고 있고 1분기 실적 전망도 그리 좋지는 않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를 연이어 내놓은 모습이었는데요. 지난주에는 또 한국판 코첼라를 표방한 페노미논 추진 소식으로 상승 동력을 좀 마련하나 했었는데 주가는 반짝 상승에 그쳤습니다. 한국판 코첼라를 통해서 엔터 4사가 합작법인을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기사까지 나왔는데 증권가에서는 이러한 페스티벌이 엔터 4사의 실적에 직접적인 좋은 요소가 되기는 어렵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페스티벌이 투어와 달리 특정 지역에서 1에서 3일 정도 열리는 단발성 이벤트이기 때문에 실적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고 외국인 관광객 정도 유입을 기대할 수 있는 요소다라는 평가였고요. 또 다른 증권사에서는 이제 2분기 성수기 진입
모멘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하이브를 두고 2분기부터 BTS의 투어 성과 그리고 주력 아티스트들의 컴백이라는 명확한 호재가 있는 만큼 매수 기회를 슬슬 고려해 봐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다올투자증권에서도 엔터업종 전반에 현재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다고 봤습니다. 2분기부터는 업종 성수기로 진입하는 만큼 하방 리스크가 제한적이라고 했고요. 중장기적인 리레이팅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코멘트 제시하고 있습니다. 엔터주 오늘 동반 상승 흐름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하이브의 경우에는 2%대 강세 유지하고 있고요. 25만 2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CJ ENM과 YG 엔터, 펜엔터, SM까지 동반 1% 안팎의 오름세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 시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전문가와 함께 또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박근호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어서 위원님이 골라주신 첫 번째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네, 고영 살펴봐야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상한가까지 또 치솟았고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9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동기보다 209%나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어제 공시를 내놨습니다. 오늘의 급등 흐름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요? 네. 자, 고영 이제 어떤 일을 하는 기업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좀 자세하게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 이제 두 가지 일을 하는 기업이죠. 상당히 이제 이 두 가지 일이 연관성이 이제 별로 없는 부분인데 상당히 좀 재미있는 기업이죠. 첫 번째는 고영의 실적을 견인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그 PCB 검사를 하는 3D 검사 장비죠. SMT 검사.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로봇주들을 움직일 때 고영이 항상 같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는데 이제 뇌수술을 하는 이제 로봇을 만들기 때문에 로봇과 이제 반도체 두 개의 섹터에 걸쳐져 있는 그런 기업인데 이런 기업이 우리나라에 사실 없진 않은데 몇 개 없죠. 이제 앞서서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실적이 이제 잘 나왔기 때문에 상한가를 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고영이 이번에 이제 1분기 실적 때문에 상한가를 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게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단어가 굉장히 좀 시장에서 어떤 그 주가 흐름을 좀 자극을 한 것 같아요. 일단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이제 42% 증가한 727억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다. 이제 지난 이제 25년도 4분기 600억대 중후반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크게 늘었다라고 힘들긴 하지만 영업이익은 상당히 좀 좋아졌죠. 여기서 이제 왜 사상 최대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는지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AI 서버 및 광모듈 고객사가 증가를 했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떤 실적 증가보다는 두 개의 단어 AI 서버, 그다음에 광모듈 이게 이제 시장에서 어떤 투자자들의 어떤 매수를 좀 자극을 하는 어떤 단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고영을 보면은 지금 고영이 오늘 상한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3조 원이 조금 안 되죠. 2조 9천억 대인데 이 고영의 어떤 우리가 보통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보면 매출 같은 경우는 정말 꾸준하게 2천억대 중반이 계속 플랫하게 나옵니다. 들락날락 하는 게 거의 없이 한 23년도에 한 번 정도 흔들렸고 그 전에는 계속적으로 이제 한 2,300억, 400억 정도에서 매출이 꾸준하게 나오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400억대 이제 중반 정도에서 계속 플랫하게 가는데 시가총액이 뭐 굉장히 좀 시장에서 흔히 얘기하는 멀티플을 굉장히 후하게 주는 기업이죠. 그건 왜 그러냐면 고영이 만들고 있는 PCB 이제 SMT 3D 검사 장비 가장 쉽게 좀 설명을 하면은 이제 기판에 납땜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기존에 2D로 검사를 하던 걸 3D로 검사를 하는 장비를 글로벌 1위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프리미엄을 시장에서 상당히 좀 넉넉하게 주는 부분인데 이 PCB 쪽 근데 검사 장비 그다음에 AI 서버 광모들도 좋긴 합니다만은 고영이 앞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로봇인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로봇 수술하면 이제 병원 가면은 다빈치 로봇 수술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간판 같은 거를 미국의 이제 인투이티브 서지칼을 만드는 건데 그 기업의 1년 매출이 이제 13조 원이거든요. 이제 신경외과 수술 관련된 로봇의 1년 시장 규모가 지금 좀 약간 러프하게 잡으면 한 3, 4조 정도 된다라고 그래요. 내후년 정도에 5조 원까지 좀 늘어나고 이 부분에서 고영이 한 뭐 1%만 차지를 하더라도 이제 영업이 굉장히 1%씩 늘어날 때 5%만 차지를 하더라도 2,500억이 매출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매출 대비해서 이제 2배 정도 되는 부분인데
일단 고영이 작년 이제 1분기에 FDA 승인 취득하면서 급등 나온 흐름을 이제 매출로 한번 좀 증명을 해봐야 되는 그런 어떤 숙제를 좀 남겨놔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 잠깐 보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고영 차트, 일봉 차트 오늘 일주일을 마감한 금요일 날 시원하게 상한가로 마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2월 달에 찍었던 고점이 고영의 역사적인 고점이죠. 그 고점을 이제 상한가로 가뿐히 넘고 있는데 월봉상에서 좀 약간 유의미 있는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 월봉이고요. 선은 16,000원 정도에다 제가 선을 그어놨는데 이제 워낙에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이제 좋지만 성장이 없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2018년도서부터 한 22년도까지는 16,000원 위에서 이제 박스권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시장 좀 내려오면서 이제는 16,000원을 저항선으로 삼았었는데 그 부분 돌파하면서 이제 새로운 단계로 우리가 보통 뭐 코스피 6,400 돌파를 했을 때 전임 미답의 구간에 도달을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고영도 좀 마찬가지죠. 근데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을 때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실적적인 측면도 굉장히 도움이 됐긴 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단어 AI 서버, 광모들 이게 이제 많은 도움이 됐기 때문에 이쪽 섹터를 좀 주목하면서 계속적으로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영의 주가 함께 분석을 해봤습니다. 실적 그리고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주가 부양을 도와주고 있다라고 분석해 주셨고요. 앞으로도 흐름 잘 따라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볼까요? 네, 한국항공우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CI 홀딩스를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 잘못 뒤집힌 것 같네요. 20% 가까이 급등하고 있는 OCI 홀딩스. 최근 한 달간 주가가 68%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상승 모멘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이제 OCI 홀딩스 오늘 오르는 것은 일단 2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을 했다라고 이제 보도가 있었고요. 최근에 OCI 홀딩스와 관련된 리포트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여기서 좀 재미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OCI 홀딩스를 증권사에서 나눈 리포트들의 제목에 남자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오늘 나온 이제 어제 나왔던 리포트들도 OCI 홀딩스 남자의 벌크업 뭐 이런 제목을 좀 달고 나왔는데 OCI를 보통 우리가 뭐 남자의 주식이라고 과거에 표현을 했었죠. 이제 OCI가 10년 동안 떨어졌기 때문에 남자는 방향을 한번 잡으면은 바꾸지 않는다라고 해서 10년 동안 떨어질 때 남자의 주식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었었는데 이틀 전에 이 태양광 쪽에 상당히 좀 안 좋은 뉘앙스의 어떤 그 재료가 하나 나왔었는데 잘 버텼더라고요. 그 부분이 어떤 거냐면 스페이스X 이제 증권 신고서에 아마 이제 다들 보셨겠습니다만은 이제 화성 이제 뭐 일론 머스크가 맨날 화성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화성 가는 거랑 우주 그 데이터 센터는 기술적인 부분으로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스페이스X 증권 신고서에 표시가 돼 있었죠. 그것과 관련돼서 태양광주들 한번 좀 크게 흔들리지 않을까라고 좀 저 혼자 걱정을 해봤었는데 다행히 잘 버텨줬고요. 일단 이번에 OCI 홀딩스 2분기 연속 흑자가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는 부분은 좀 다른 쪽에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쪽의 법인이 뭐 잘 나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OCI 홀딩스의 어떤 실적을 좀 견인을 하는 것은 말레이시아에 있는 이제 OCI 테라서스거든요. 근데 이 OCI 테라서스 말레이시아 공장이 1분기에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 1분기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공장을 아예 가동을 멈추고 공장을 한꺼번에 점검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게 있나 봐요. 근데 말레이시아에 있는 OCI 테라서스 폴리실리콘 공장이 1분기 때 그 공장 점검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실적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흑자를 기록을 했다는 것은 뭐 상당히 좀 의미가 있겠죠. 그럼 이걸 1분기에 말레이시아 법인이 안 좋았는데도 흑자를 냈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2분기 실적이 일단 그 OCI 테라서스 말레이시아 법인 정상화될 테니까 오히려 2분기 실적이 조금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OCI 홀딩스 물론 폴리실리콘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많이 모멘텀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미국에서는 실질적으로는 OCI 홀딩스가 어떤 식으로 이제 실적을 내냐면 폴리실리콘 맞긴 합니다만은 태양광 프로젝트라고 해서 넓은 면적의 이제 태양광 발전 단지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이제 매각을 하는 게 실질적으로 지금 OCI 홀딩스의 주된 어떤 사업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 지금 현재 OCI 에너지 미국 쪽에서
쪽에서 500메가와트 규모의 프로젝트 매각을 추진 중이다. 이게 이제 한 2분기쯤에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2분기 실적 상당히 좀 기대가 되겠죠. 이제 말레이시아 법인 더불어서 그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테슬라 에너지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주에 이제 그 태양광으로 만드는 데이터 센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테슬라 쪽에서 하는 태양광 부분이죠. 그 부분이 28년도 이제 한 내후년까지 생산 능력을 100기가와트까지 늘리겠다. 일단 뭐 사실 뭐 태양광 우주의 데이터 센터를 하냐 안 하냐의 문제를 떠나서 일론 머스크가 우주 데이터 센터를 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찾은 곳은 우리나라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중국 태양광 기업을 제일 처음에 좀 컨택을 했죠. 근데 지금 현재 미국 쪽에서 중국 쪽 폴리실리콘과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뭐 반사이익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잠깐 보면서 한번 좀 수급이랑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역시 뭐 OCI 홀딩스도 OCI에서 이제 분리돼서 나왔을 때 이제 최고치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적으로 어디가 이제 선을 그어가면서 어디가 저항이고 어디가 이제 지지선이다 이런 건 의미가 없는 부분이고. 일단 수급적으로 봤을 때 어떤 수급이 OCI 홀딩스를 지금 이끌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좀 디테일하게 보면은 외국인 수급은 아직까지는 좀 매도 쪽으로 이제 가닥을 좀 잡는 듯한 느낌이고요. 기관 수급이 그나마 OCI 홀딩스의 어떤 흐름을 좀 견인을 하고 있는데 사실 개인 수급이 조금 더 영향이 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래량도 상당히 좋고 오늘 좀 너무 어떤 실적으로 인해서 급등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조금 조정도 어떤 감안하시면서 계속적으로 홀딩 포지션 유지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OCI 홀딩스 태양광 에너지 기업으로 리레이팅을 전망을 해주셨고 앞으로의 또 주가 흐름도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특징주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포착 종목 여쭤보고 싶은데 오늘 코스피가 좀 쉬어가는 사이에 코스닥이 또 선방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장중에 역대 최초로 1200선 돌파하기도 했는데 이 시점에서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는 게 좋을까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쏠렸던 이제 포커스가 이제 그 밑에 소부장 기업들로 옮기가 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SFA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SFA 반도체가 아니라 SFA 반도체를 갖고 있는 대주주죠. CIS 이제도 갖고 있는 2차 전지 장비 기업이죠. SFA를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SFA 주식을 좀 내가 오래 좀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SFA 하면은 그 뭐 디스플레이 장비 기업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맞죠. 디스플레이 장비에서 출발해서 지금은 이제 스마트 물류 쪽으로 이제 사업이 완벽하게 좀 전환이 된 상황인데요. 사업을 세 개로 크게 한번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반도체 이송 장비 이제 오버헤드 호스트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들이 반도체 공장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영상으로 이제 접하실 때 천장에서 이렇게 약간 레일 같은 걸 타고 이렇게 기계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그게 이제 오버헤드 호스트라고 이제 공정마다 이 웨이퍼를 옮겨주는 장비인데 그걸 이제 SFA가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하고 있고요. 2차 전지 쪽은 CIS로 대표가 되는 뭐 조립 공정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I 로보틱스인데 우리가 보통 뭐 AGV, AMR이라고 표현하는 이제 팔레트 같은 이제 로봇들이 돌아다니면서 물류를 해주는 이것과 관련된 부분 세 가지를 이제 크게 보실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SFA의 가장 큰 장점은 24년도에 굉장히 좀 뼈아픈 일이 좀 있었죠. 이제 유럽 그 배터리 기업 노스볼트가 파산을 하면서 SFA가 흔히 얘기하는 돈을 많이 띄었습니다. 한 2,400억 정도 이제 노스볼트 때문에 적자가 났는데 그 24년도에 유일하게 아마 SFA 입장에서 적자 난 해가 아마 24년도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25년도에 다시 정상화됐고 올해 이제 25년도에 실적을 이어받아서 조금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해저 케이블 제조 장비도 만들고 있는데 LS 전선과 관련된 해저 케이블 장비는 이 SFA가 독점으로 이제 공급을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이 지금 파란색 선으로 돼 있는 기관 수급, 그다음에 빨간색 선으로 돼 있는 외국인 수급이 완벽하게 좀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관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랑 올 초에 같이 매수에 동시 순매수 들어갔다가 한 3월 초서부터 매도 쪽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작년 한 12월 달서부터 계속 꾸준하게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일단 이 개별주라고 보기에는 좀 덩치가 크죠. 1조 원이 넘으니까 웬만한 종목군들은 3월 초에 전쟁
발발했을 때 급락을 대부분은 좀 회복을 해줬는데 SFA 같은 건 좀 약간 느린 듯한 느낌이죠. 정리를 좀 하면 기관 수급만 계속 유지되고 기관 수급이 이제 턴어라운드 되고 외국인 수급 유지되고 24년도에 적자에서 25년도 흑자 턴했고 올해 조금 더 성장을 좀 기대를 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크게 오르진 않았기 때문에 매수가는 좀 현재가 나쁘지 않고요. 목표가는 현재 32,000원에서 조금 짧게 잡아보도록 할게요. 전고점보다 좀 약간 위에 있는 37,000원 손절 가격은 28,000원으로 조금 타이트하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FA 만나봤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장비 쪽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목표 주가 37,00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듣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월가 아인슈타인으로 불리는 피터 터크먼이 이란 전쟁 충격은 이미 시장의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진단했다. 현재 증시는 전쟁 자체가 아니라 유가와 정책 변수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쟁과 시장이 사실상 분리 국면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유가 급등이 핵심 변수였으며 배럴당 가격 상승이 경제와 증시에 직접 부담을 줬다고 설명했다. 전쟁보다 에너지 가격이 변동성을 키웠다는 분석이었다. 또 시장은 공포보다 불확실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강조했다. 상황이 명확해지면 오히려 자금이 유입되는 구조였고 거리에 피가 흐르면 매수라는 월가 격언이 다시 확인됐다고 말했다. 다만 변수는 남아있다. 도널드 트럼프의 발언 하나로 시장이 단 몇 분 만에 뒤집힐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시장은 전쟁보다 정치와 유가 그리고 한 사람의 발언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자, 코스피 7,000을 향해서 또 코스닥은 3,000을 향해서 말로 없는 쏘아 올릴 수 있을 좋은 업종과 종목을 매일매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재선의 말로 없는 시즌2.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는 코스피가 계속 최고치를 찍다가 네.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소외됐나 싶었더니만 오늘 또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찾아옵니다. 네. 네, 시장이 이래요. 네, 맞습니다. 시장이 이래요라고 말씀하신 게 뭐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제가 뭐 드릴 말씀을 이제 한 문장으로 잘 압축해서 정리해 주시는 것 같아서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마음이 편안합니다. 네, 시장이 왜 이래요가 정답이냐면은요. 언제나 상승장의 가장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하면은 코스피가 움직이고 그리고 코스피가 쉴 때 코스닥이 움직이고 해서 형님이 앞서거니 동생이 앞서거니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기 제일 건강한 증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증시는 코스피만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이유는 뭐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코스피는 실적 기반으로 올라왔고 현재 실적 기반으로 한 8천을 가도 사실 이상할 게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그 구간까지 가도 실적은 더 좋아진다라는 게 또 나중에 뭐 만 포인트를 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얼마를 가도 뭐 모자람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코스닥은 아직 좀 더 증명을 해야 돼요. 실적 같은 부분이. 그래서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의심이 많은데 근데 코스닥은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성장주 개념 아니겠습니까?
한 번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확 바뀌어요, 판도가. 그런데 뭐 로봇주부터 시작해서 지금 소부장은 이미 올라오고 있고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도 성과를 내기 시작하고 있고 2차 전지주도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고 그럼 여기에 대부분의 시총 상위주들이 몰려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코스닥이 저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라고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코스피가 먼저 올라오긴 하지만 코스닥 동생은 이제 이렇게 영차하면서 이렇게 끌어올려주고 올라온 다음에 같이 올라가다가 결국에는 코스닥을 어휴 가벼우니까 너 아직 가볍네 이러고 위로 한번 휙 하고 던져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닥이 갈 자리가 많이 남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부에서 이제 유동성까지도 공급을 하면서 이제 벤처기업부터 시작해서 이제 코스닥 기업이랑 모두 또 육성한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뭐 지금 국민성장펀드 얘기나 이런 얘기도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 시간이 이제 막 시작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이 방송 끝나면 항상 이제 무료 공개 방송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여러분들한테 너무 좋아하지 마시라고 이미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 이제 시작에 불과하니까 앞으로 좋아할 날이 너무 많이 남아 있는데 초반부터 너무 좋아해서 기운 빼서 진짜 좋아할 타이밍에 기운 빠져 있지 마시고 지금은 미소만 지으시고 그리고 진짜 좋아하는 타이밍 이번 봄에 정말 기대되고 설레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봄 관련주 설명드리면서도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시장이 정말 이렇다라는 말씀 시작부터 끝까지 이렇게 딱 귀결되는 것 같으니까 네. 여러분들도 지금 어떤 종목이 내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이제 핵심이 되겠느냐라고 고민이 되신다라고 하면은 이 말로 홈런 시간 이제 딱 일주일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 한번 재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말로 홈런 종목을 살펴봐야 되겠죠. 말로 홈런 칠 수 있을 4번 타자 업종으로 오늘은 또 금요일이니까 네. 어떤 업종 볼까요? 금요일은 항상 놀고목자주를 했었는데 다음 주가 휴일이다 보니까 마지막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집중하셔야 되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봄 관련주 중에서 현재 제일 좋은 거는 화장품이 아닌가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제가 뭐 기대감을 갖는 건 엔터주지만 K컬처지만 그냥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미 실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라는 그렇죠. 거를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고 이 K컬처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은 섹터 중 하나가 아니겠느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봄이니까 우리 밖에 나갈 때 조금이라도 더 예쁘게 하고 나가고 싶잖아요. 요즘은 남자들도 성형하고 뭐 피부 관리하고 관리하는 시대인데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글로벌 다변화, 뭐 테크의 결합 이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API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죠. 그래서 미국에 그리고 유럽에 온라인을 비롯해서 오프라인까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장악하면서 널리 위세를 떨쳐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일본이나 동남아, 뭐 중동 여기는 당연한 거고요. 중국 의존도를 줄였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중국은 정책이나 이런 방향성에 의해서 산업동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이런 국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한한령 한 방에 그냥 푹 꾸꾸라진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이제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할 때 K컬처가 같이 침투해가지고 이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라는 거 이런 측면에서 저는 제일 좋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해드리는데 뭐 인디 브랜드도 전성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뷰티테크도 전성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지금 제가 이거를 올해만 한 4-5번 강조해드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바뀌는 걸 우리도 적응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지난번 화장품 때 뭐 코스모스 말씀드린 남자분들 잘 모르시면은 이런 거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모르면 안 되는 시대라고 생각하고요. 몰라도 공부하면은 다 열려있는 시대예요. 지금 네.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하면 오늘 저와 함께 종목들이랑 동향을 알아본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계좌를 한번 반도체나 뭐 이런 실적주 좋아하시는 분들 화장품도 실적주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성장을 함께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놀고목자주의 반도체가 아닌가 생각되니까 화장품주 여러분들 꾸준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4번 타자는 화장품주입니다. 뭐 반도체가 실적이 좋았고 네. 또 앞으로의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주가가 잘 가는 것처럼 네. 화장품도 실적 잘 나오고 네. 그렇죠? 테크도 결합되고 K컬처에 또 엮여 있고 뭐 네. 이런 걸 봤을 때 충분히 좋은 업종이다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종목들 하나씩 확인을 해볼까요? 안타 종목부터 1루까지 출루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네. 종목 할까요? 안타 종목은 뭐 부동의 CJ입니다. CJ. 네. 올리브영의 모멘텀 생각하시면 되고 지주사 상법 개정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모든 지주사가 잘 가지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은 돈을 버는 지주사들이 잘 가는 겁니다. 맞아요. 뭐 대표적으로 한동안 굉장히 기업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두산
두산 같은 경우가 막 두타까지도 매각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돈을 엄청나게 벌기 시작하고 AI 쪽, 반도체 쪽 모멘텀까지 받기 시작하면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니까 뭐 작년에만 1조 9천억 벌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제 지금 원래부터 사실 두산 같은 경우는 이 주주환원을 잘했었는데 CJ 같은 경우가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봐요. 거기다가 경영권 승계 과정에 놓여 있는 기업들 중에서 돈을 잘 번다라고 하면 이게 베스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승계 과정이 나오면은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업의 경영을 물려받으면은 여러분들께 이러한 혜택을 드리고 이렇게 주주환원 정책을 펼쳐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CJ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이 저로의 기회가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CJ 올리브영 잘 나가는 건 여러분들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뭐 몇 년 전부터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메이저리그 선수다 놓으면은 이제 와이프분들까지 같이 와가지고 과거에는 백화점 돌아다녔는데 이제는 올리브영을 돌아다니면서 백을 막 여러 개씩 들고 다니는데 백화점이나 명품백이 아니라 이런 올리브영 백을 들고 다닌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미국 현지에도 이제 뭐 1호 오프라인점을 뭐 만들면서 이제 확장해 나가는 이런 멋진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미국의 뭐 심장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세포라니 뭐 이런 쪽하고 이제 그 파트너십을 통해서 국내는 물론 국외에도 이제 계속 위세를 떨쳐가면서 침투를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CJ 같은 경우는 가장 든든하게 볼 수 있지 않는가. IPO를 하든 합병을 하든 지금 IPO보다는 합병 쪽으로 뭐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어느 방향을 가든 상관없습니다. 올리브영에 대한 모멘텀은 지주사 CJ가 가져간다. 이 개념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올리브영의 수혜를 항상 기대하고 또 뒷받침되어져 있는 CJ, 지주사 CJ를 첫 번째 안타 종목으로 선정을 해드렸고요. 자, 다음은 빠르게 가볼까요? 2루타 종목, 어떤 종목으로 빠르게 가볼까요? 정말 빠른 종목입니다. 달바글로벌입니다. 달바글로벌. 네. 최근에 너무 빠르게 올라서 여러분들이 네, 빠르게 올라오더라고요. 당황하셨을 수도 있어요. 제가 분명히 트레이딩 종목으로는 가장 좋은 지점에 있고 그 위치에 있고 그리고 한번 움직이면 또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검증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도 이제 전고점이랑 쑥쑥 돌파하면서 날아가고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신규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고요. 한 차례 좀 눌림목이 나오면은 보면 딱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눌림목 정도 오면 된다 이런 건 제가 교육 방향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미 아마존 중심으로 온라인 판매 그냥 장악했다라는 거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뭐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는 뭐 미스트나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는 뭐 워낙 뭐 유명한 브랜드이고 뭐 승무원 미스트 이 한마디로 예전에 그냥 우리나라를 주름잡지 않았습니까? 이게 글로벌 시장까지 통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뭐 영업이익률이 지금 뭐 20% 이상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뭐 대단한 것 같아요. 이미 우리가 메인으로 하는 제품 자체는 프리미엄이다라는 것을 글로벌 시장에 각인시켜버린 기업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미스트 같은 거는 뭐 충성 고객이 한 번 있으면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달바글로벌 앞으로도 그냥 꾸준하게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다만 단기적으로 급등했으니까 여기서 잘못해서 조정 나오면 15% 20% 정도는 내려올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전고점 부근에서 이제 지지를 받는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빠른 종목 2루타 종목으로 달바글로벌. 뭐 오늘도 상승을 계속 이어가서 상장하고 나서 올라갔을 때 전고점 근처까지 지금 달바글로벌이 올라왔는데 조금 쉬어갈 때 공략을 하자라는 의견이셨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호타준 쪽으로 가볼까요? 빠르게도 가고 멀리도 갈 수 있는 화장품주는 뭐가 있을까요? 뭐 화장품 중에서 이 종목 빼면은 화장품주가 아닙니다. APR입니다. APR, 네. 이 종목은 안 나올 수가 없죠. 안타 아니면 3루타에 있어야 되는 종목이고 그게 아니면 말로 홈런인데 말로 홈런은 우리가 이미 소개해드렸으니까요. 네. 그래서 가장 좋은 타이밍에 제가 작년에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조정이 안 나와서 소개를 못 시켜드렸습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가격까지는 올라왔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더 들고 가도 되고 그리고 나서 교체해도 되는 아주 편안한 구간이다. 제가 최근에도 이번 주 초에도 말씀드렸죠. 하이닉스 실적이 발표되니까 이제 슬슬 여러분들이 한 절반 정도 줄여서 하고 싶은 거 하셔도 됩니다. 그동안 제가 기본에 충실하세요 하고 거의 세뇌시켜드리듯 주입 교육을 했는데 이제는 절반 정도는 하고 싶은 거 하셔도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APR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는 뭐 하고 싶은 거 좀 하셔도 될 정도가 아닌가. 조금 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글로벌화 그리고 인디 브랜드 그리고 테크화 이 모든 거에 정점에 서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과거에 10년 전에 아모레퍼시픽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APR의 시대다라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는 게 이미 홈케어 기기를 한번 판매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들어가는 크림이라든지 이런 소재를 계속 공급하는 어떻게 보면 구독 서비스를 실천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 충성 고객은 뭐 써본 사람들은 다들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 안 써봤는데 예,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들 충성 고객이 돼가지고 너무 좋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APR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다음 버전을 계속 다음 세대를 출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면 될수록 제가 볼 때는 APR은 점점 더 뻗어나가고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이 나온다라는 거. 멈춰있지 않고 앞으로 계속 성장하는 기업이라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3루타 종목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3루타 호타준족은 APR 뭐 지금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뭐 꺾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계속해서 많이 수익을 보신 분들은 이제 조금 수익 실현을 해도 되고 네. 아니면 뭐 그냥 계속 쭉 가도 되고 네, 맞습니다. 한번 선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루타 호타준족으로 APR까지 봤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의 말로 없는 종목 보기 전에 알려드렸던 말로 없는 종목들 랭킹도 좀 확인하고 오늘 또 리뷰할 게 많죠. 오늘 리뷰 종목 줄이느냐고 혼났습니다. 10몇 종목이 되는데 네. 다 줄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핵심만. 네. 그래서 지금 뭐 LX 일렉트릭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 보실 거예요. 이제 300포인트 코앞이다라는 거 알고 계실 거고. 현대건설 심상치 않아요. 이거 한 번 더 움직일 것 같아요. 지금 그래요? 잘 쉬고 있거든요. 오히려 쉬고 있는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나는 원전주, 대체 에너지주 없어 하시는 분들은 관심 가져볼 만하지 않나 싶고요. 뭐 LI 디펜스 에어로스페이스는 뭐 100만 원 돌파했다가 이제 잠깐 쉬는 구간인 거고 네네. 제주 반도체가 또 올랐습니다. 그러게요. 예. 이 페이지로 밀린 지 얼마 됐다고 이제 드디어 고점을 돌파해서 훨훨 날아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반도체 오늘 반도체주들 중에서 이제 SK하이닉스가 쉬니까 순환매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뭐 AD 테크놀로지라든지 우리가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멋진 흐름 나오고 있는데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끊을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꼭 지금 물량 뺏기지 않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겠고요.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페이지, 2페이지 딱 보시면 우리가 강조해드렸던 반도체, 조방원 그리고 이제 이바봇의 창투사, 우주항공, 자율주행 딱 이렇게 핵심 섹터 말씀드린 게 싹 다 들어와 있습니다. 나머지 섹터는 없다시피 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삼성 SDI가 최근에 들어오고 하면서 순위 대격변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재밌게 흘러가고 있는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계속 순위 변동은 나올 수 있고 숫자가 계속 변동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지금 110%대에서 기다리고 있는 종목이 너무 많아요. 다수의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신규로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 그리고 하루 뭐 신흥 SEC 같은 게 하루 올랐다가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네요. 네, 그런 종목들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재밌게 봐주시면 다음 주까지 아마 순위 변동 재밌고 여기서 순위 변동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섹터가 움직이는지 핵심을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핵심 섹터들 종목도 우리 말로 없는 종목들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리뷰 종목 많은데 짧게 해보도록 할게요. 좀 일단 볼까요? APR부터 APR?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말로 없는 오늘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말로 홈런 달성했다고 끝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움직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화장품계의 이런 우리 놀고목자주의 반도체다라고까지도 제가 표현을 해드리고 있는데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 계속 뻗어나가고 있고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더욱더 확장세가 견고해지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은 저는 뭐 보유하셔도 되고 교체하셔도 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되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다음 종목은 이제 성광밴드. 성광밴드. 여러분들이 조선주가 안 움직일 때 여러분 조선 기자재를 보셔도 됩니다라고 해서 제가 기자재 종목을 최근에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성광밴드 드디어 말로 홈런을 달성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올라간데 만약에 오늘 윗꼬리를 좀 길게 단다라고 하면 눌림목이 나오니까 눌림목 나올 때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뭐 양봉으로 마감한다라고 하면 보유자의 영역이고 그 다음에는 다른 종목으로 뭐 다른 종목 동성화인텍이나 다른 종목 설명드린 거 있죠. 아니면 아예 하나오션으로 다시 돌아가셔도 된다는 거. 이렇게 해서 근본으로 돌아가셔도 되는 지금 구간이다라고 설명드릴게요. 말로 홈런 달성된 거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은 이제 아모센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모센스는 사실 이번 주에 소개해드린 종목이에요. 벌써 1차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그렇네요. 네, 사실 제가 저 맨 앞에 있는 구간이 2월 23일이에요. 전쟁 나오기 딱 일주일 전입니다. 전날 이제 그 밤 11시 신대가에서 여러분들께 교육해드리고 167% 성장하면서 이제 이 종목이 전쟁을 이겨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충분히 휴식한 다음에 이제 수급 들어오는 거 확인되고 1차 상승 후 눌림목 구간에서 우리가 포착을 한 겁니다. 17,000원 이하에서만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1차 목표치 딱 도달을 했습니다. 여기서 끝이냐? 아니요. 여러분들 여기서 나는 이제 이게 너무 빨리 올라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절반 매도하고 절반만 들고 가시면 되고요. 나는 조금 눌림이 나와도 좀 더 들고 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더 들고 가시면서 말로홈런까지 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LX 일렉트릭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대단합니다. 와, 네. 예, 300% 수익률 이제 뭐 다 왔는데요. 얼마 안 남은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전력기기 쪽이 지금 계속 좋은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뭐 효성중공업도 날아가고 우리 말로 없는 종목 중 하나의 산일전기는 LX 일렉트릭 때문에 오늘 못 올라온 겁니다, 여기. 그래서 한 번에 뭉뚱그려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제 LX 일렉트릭도 300% 넘어서 헐헐 날아가면은 이제 뉴로메카가 이제 긴장을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실적 시즌에는 이 전력기 기준이 항상 잘 움직여 왔었기 때문에 이 실적 시즌에 잘 보시고 그다음에 중간에 눌림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조금씩 교체하셔도 돼요. 한 절반 정도는 이동했다가 다시 오셔도 되는 그런 종목들이니까 지금 상승 구간 잘 누리시고 눌림목 나오는 타이밍 나오고 이런 전략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제가 항상 교육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LG 이노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이노텍. 네, 최근에 뭐 삼성전기 날아가는 거 보고 부러워하셨던 분들 LG 이노텍 제가 말씀드릴 때 이 무거운 종목을 왜 가져왔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았었고 사실 앵커님께서도 이 종목을요? 라고 하셨을 정도였어요. 답답한데 그 말씀 드렸죠. 네, 저도 답답한데 여러분들은 오죽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시대의 흐름이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뭐 CJ 말씀드릴 때 두산 말씀드리면서 시대가 바뀌면 흐름이 바뀌고 실적이 바뀌고 하면은 기업 자체의 밸류가 달라지고 퀀텀 점프할 수 있는 해가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LG 이노텍의 뭐 기판 사업 역시나 너무 잘 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거고 AI 냄새만 맡아도 요즘 잘 움직이는 그런 시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냄새가 아니라 실적으로 따박따박 잘 찍히고 있고 성장을 하고 있는데 안 올라갈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이 기업의 최대 단점은 그룹사가 LG라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거 아니면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진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업이다라는 거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그래서 LG그룹이라 안 오르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셨는데 LG그룹도 이렇게 잘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기업의 기술력 그리고 들어오는 실적 그리고 트렌드에 걸맞는 종목이다라는 걸 생각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벌써 수익률 100% 돌파해서 순위권 진입 노리고 있는데 조만간 순위권에서도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또 많은 종목들 리뷰를 해주셨어요. 이거 외에도 해드릴 게 더 많은데, 그렇죠? 오늘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LG 이노텍까지 많은 종목들이 이제 다 올라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말로 없는 종목을 골라봐야 될 텐데 화장품주 중에서 어떤 종목을 오늘 말로 없는 종목으로 주실까요? 제가 핵심 종목은 대부분 설명을 드려서 네네. 이번에는 좀 소외받고 있다가 이제 시작하는 종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화장품주 중에 네. 뭐죠? 마녀공장입니다. 마녀공장? 이 종목에 비하면 LG 이노텍은 갑갑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쵸. 네, 이 종목은 갑갑하다 못해 이제 숨이 컥컥 막히는 그러니까요.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과거부터 기대감은 많이 하고 있는데 자꾸 이제 뭔가에 좀 막혀 있는 듯한 이제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제 드디어 뚫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글로벌 트렌드를 제가 말씀드릴 때 뭐 테크나 뷰티 테크나 이런 쪽 계속 말씀드리고 인디 브랜드 말씀드리고 어떻게 보면 이 기업도 인디 브랜드에서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글로벌 트렌드 자체가 이제는 클린 뷰티 쪽으로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깔끔한 원료 쪽으로 해서 우리 쪽에 좀 건강한 이제 원료로 좀 우리가 기초를 다지자라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쪽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기업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 전환하고 인식을 바꾸고 하는데 굉장히 좀 오래 걸렸고 사실 마케팅보다는 이제 이런 본질을 바꾸는데 R&D 투자나 이런 데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 기업이 한동안 잠깐 잠수를 하고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숨이 막혔는지 한 번에 치고 올라오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또 급등 나오고 이런 모습인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성분은 피부를 속이지 않는다. 이게 이 기업의 마인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트렌드 계속 말씀드린 클린뷰티 이 화려한 마케팅 안 해요. 이 기업은 그냥 본질에 대해서 성분에 대해서 승부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미스트 때도 말씀드렸듯이 색조 화장이나 이런 거는 뭐 트렌드가 바뀌거나 아니면은 내 피부가 좀 바뀌거나 아니면은 내가 있는 옷 스타일이 바뀌거나 하면은 바뀌게 돼 있어요. 근데 기초는 바뀌지 않습니다. 기초는 한 번 정착하면은 이게 10년, 20년 이렇게 가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내 피부가 바뀌지 않는 이상. 그러면은 기초나 세정 제품 같은 경우는 충성도가 높다라는 측면이 이 마녀공장의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뭐 클렌징 쪽으로는 단단한 캐시카우 사실 저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저도 좋다라고 해서 한번 써보고 있는데 사실 저는 다른 제품하고 큰 차이는 못 느껴요. 제가 그렇게 예민하지는 않아서. 그런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깨끗하고 좋다라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10도를 넘어서 이제 본토로 확장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화장품 뭐 종주국까지도 이제 다 들어가고 그러니까 일본으로 시작해가지고 미국도 들어가고 이제 유럽도 들어가고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 투트랙 전략을 일본, 미국부터 쓰고 있는데 이게 글로벌 시장에도 잘 통하고 있지 않나 싶으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가격 전략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가격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현대이아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합니다. 아, 예. 네, 가격 전략으로 넘어가서 보면은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너무 갑갑하게 있다가 잠수하고 있다가 이제 튀어 올랐단 말이에요. 네. 오늘. 그래서 멋지게 올라와 있는데 윗꼬리 달면 저는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매수하지 못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관심 가질 수 있는 이제 막 시작되는 포인트인데 오늘 양봉으로 치고 올라가고 17,500원 이렇게 가면은 그건 보유자의 영역이 되지 여러분들 기다려야 되는 구간인데 윗꼬리 이렇게 달고 눌린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15,000원대면은 나는 매수해 봄직한데 15,000원 정도 좋은데 이런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1차 목표치는 한 2만 원 정도까지 간다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말로 없는 뭐 2만 원, 4,000원 이런 식으로 보시면서 4,000원 단위로 올리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화장품주 중에 말로 없는 종목으로 마녀공장 그동안 많이 눌려서 좀 답답하셨던 분들이 있으실 텐데 오늘 한번 이 혈이 뚫렸습니다. 네. 그런 거래량도 엄청나게 실리면서 분위기가 반전됐으니까요. 한번 오늘 윗골이 달았을 때 좋은 눌림목에서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재선 파트너와 또 함께 했는데요. 파트너님 또 바로 유튜브 라이브 하러 가셔야 하니까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장의 MRI 영상입니다. 오른쪽 영상이 왼쪽보다 훨씬 또렷합니다. SG 헬스케어의 AI 영상 솔루션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이 기술은 촬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이즈를 줄이고 영상 왜곡을 최소화해 고해상도 이미지를 구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촬영 시간도 대폭 줄였습니다. 기존 20분 이상 걸리던 MRI 촬영을 최대 5분 수준까지 단축했습니다. SG 헬스케어는 해당 기술을 기반으로 이달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서울 메디컬 센터를 개원했습니다. 단순한 장비 수출을 넘어 진단부터 운영까지 통합 의료 모델을 현지에 적용한다는 전략입니다. 대기 수요들이 많고 공공의료 부분에서 그 부분을 케어를 못하니까 민간 시장들이 점점 성장하고 있거든요. 장비의 공급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건 어떤 경제적인 강점이 있고 카자흐스탄은 의료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장비와 전문 인력이 부족해 진단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인구 100만 명당 MRI 보급률은 약 1.1대로 OECD 평균보다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회사는 중앙아시아 의료 거점 한국 기준으로 연간 약 80억 달러 규모의 매출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5년 내 카자흐스탄을 시작으로 100개 의료 거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나아가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국 치료를 연계하는 K-의료 관광 플랫폼 구축도 추진합니다. 국내로 환자를 데려와서 치료할 수 있는 의료 관광 플랫폼까지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의료에 대한 토탈 헬스케어 밸류 체인을 구축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AI 기반 의료 솔루션을 앞세운 SG 헬스케어의 글로벌 확장이 실제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 이란이 전 세계 석유와 가스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첫 통행료 수익을 거두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하미드 레자 하지바바이 이란 의회 부의장은 해협 통행료가 처음으로 이란 중앙은행 계좌에 입금됐다고 밝혔다. 이란은 선박의 위험도와 화물의 종류에 따라 통행료를 차등 징수하고 있으며 세금의 금액과 징수 방법은 이란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통행료는 배럴당 1달러 수준으로 200만 배럴급 초대형 유조선의 경우 한 척당 약 3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의회는 최근 이 같은 통행료 징수를 정당화하는 법안을 가결하며 법적 근거까지 마련한 상태다. 다만 이란 측은 이번에 통행료를 납부한 주체나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미국과의 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전략적 지렛대로 활용해온 이란이 실제 수익 창출에 성공하면서 국제 해로의 유료화라는 초유의 사태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에 미칠 파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네, 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정말 오랜만에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힘을 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의 수급 방향성 자체도 지금 코스피에서는 1조 9천억 원가량 던지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은 지금 7천억 원가량의 순매수가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의 분위기가 변화하는 걸까요? 키 맞추기에 나서는 걸까요? 우리는 어떠한 업종과 그리고 종목들을 바라봐야 되는지 오늘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낸셜 리서치의 박철순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도체 대형주들의 실적이 정말 잘 나왔고요. 글로벌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반도체 투톱이 잘 가다가 오늘 같은 경우 좀 쉬어가고요. 소부장으로 좀 분위기가 움직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반도체 기업, 그 소부장 기업들의 매력을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삼성전자와 이제 SK하이닉스가 워낙 또 잘 가다 보니까 수급이 대부분 다 그쪽으로 쏠려 있었죠. 근데 그 와중에도 사실 소부장단에서도 같이 움직였던 종목들이 꽤 많았었는데 오히려 소외된 종목들도 꽤 많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안전하게 투자하기에는 역시나 반도체 투톱이 좋지 않냐라는 어떤 투심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도체 이제 하이닉스 실적 발표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이후에 약간의 세론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반도체 투톱이 더 못 간다는 건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두 회사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 또는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본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아직도 상승룸이 많이 열려 있고요. 경쟁사 대비 훨씬 더 지금 할인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이라면 괜찮다. 다만 좀 빠른 매매를 좀 원하시거나 조금 가벼운 종목들을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소부장도 충분히 지금 매매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실적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확인할 수 있었던 건 메모리 슈퍼사이클의 강도가 생각보다 강하다는 거를 우리가 숫자로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영업이익률이 뭐 7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만큼 엄청난 호황인 건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워낙 쇼티지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메모리 기업들이 계속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투자를 계속 확대하고 있고 공장을 증설하고 있고 저간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들어가는 장비, 그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소재와 부품들이 계속적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부장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메모리 두 회사가 잘 가면은 낙수 효과를 보겠지만 일단은 지금 이 메모리 공정 자체가 미세 공정의 고단화로 가고 있잖아요. 이제 미세 공정이 이제 고도화되면 될수록 공정 난이도가 상승할 수밖에 없고 난이도가 높은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 같은 경우도 당연히 굉장히 고도화된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장비 같은 경우는 가격이 당연히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납품할 때마다 더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처럼 초호황이기 때문에 거의 지금 대부분의 우리나라 메모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풀가동 상태입니다. 물건이 지금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장 가동률이 최대한으로 되어 있고 공정을 계속 돌리다 보니까 장비가 계속 마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모된 장비를 교체하는 교체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고 가동률이 높기 때문에 또 소재와 부품들도 계속 사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소부장 기업들도 엄청난 수혜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뭐냐면 공정 난이도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핸드폰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적으로 신제품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지금 메모리 반도체도 계속 사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어떻게 보면 지금 기술을 계속적으로 개발을 해서 여기에 맞춘 지금 현재 기술에 맞는 장비라든지 소재나 부품들을 이미 개발한 기업들만 참여할 수 있고 그동안 이걸 기술 개발을 못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소외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을 보셔야 되는데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 당연히 좋다고 생각하겠지만 일단 실적도 많이 나올 수 있고 수주도 많이 딸 수가 있겠지만 지금 기술 진입 장벽이 워낙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후발주자들이 따라오기가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 점유율을 잘 잡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실적도 좀 방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당연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메모리 기업들, 뭐 마이크론도 괜찮고요. TSMC도 괜찮은데 이런 메인 기업들과 실제적으로 최근에 공급 계약이 좀 있었던 기업들, 그리고 작년부터 시작해서 여러 번 언급을 드렸었지만 분기별 실적이라든지 연도별 실적, 그리고 미래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DI라는 종목도 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회사는 일단은 웨이퍼 테스터를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HBM4용까지도 이미 납품을 완료를 했습니다. SK하이닉스 쪽과 확실한 공급 계약 체결했던 걸 우리가 공시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이 조금 밀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어제도 언급드렸었는데 이 종목은 아직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가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오늘 큰 부담 없이 한 7%대 상승해서 지금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HPSB 같은 경우도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많이 언급드렸었는데 역시나 이번 달 초에는 사실 다른 종목들 올라갔던 종목 대비했을 때 오히려 좀 소외되는 모습들을 보였었지만 오히려 전저점에서 반등이 나오는 지점에서는 우리가 매수를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최고가를 이제 뚫으려고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이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 같은 경우는 뭐 TSMC라든지 우리나라 메모리 기업들의 공정 수요를 높이는 데 가장 핵심적인 장비이기 때문에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주도 계속 나올 수가 있고 실적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HPSP도 계속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소부장 기업 가운데서 DI와 HPSP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HPSP 오늘 52주 신고가 돌파 시도했다가 현재 구간 4% 정도 상승 구간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반도체 기업들은 실적을 잘 내놨는데 현대차 그룹은 생각보다 아쉬운 성적표를 좀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에 이어서 기아도 오늘 영업이익이 좀 감소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그로 인해서 주가가 현대차, 특히 자동차 산업을 하고 있는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오늘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접근하는 게 유효할까요? 일단은 항상 뭐 매수를 할 때 조정이 나올 때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낙폭이 조금 완화가 되고 반등 보면서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데요. 일단 지금 중장기 관점이라면 저는 지금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회사가 현대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전일 현대차가 실적 발표를 했을 때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0% 정도 감소하는 모습들이 보였었거든요. 근데 이미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예상을 좀 하고 있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관세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데 이게 거의 한 8,600억 원 정도 수준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만큼 지금 15% 관세도 상당히 비용을 많이 발생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환율이 많이 올라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판매 보증 비용 같은 것들이 갑자기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회성 비용들이 많이 발생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일단 1분기 실적은 좋지 않았지만 지금 우리가 매수하는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지금보다 향후에 더 상황이 더 좋아질 것이냐 이건데 지금 리스크가 되고 있는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는 환율 같은 경우는 뭐 끝도 없이 올라가지는 않겠죠. 이제 어느 정도 고점까지 올라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만 어느 정도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 조금씩 다시 내려올 거고요. 그러면 비용 부담은 당연히 줄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15% 관세가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실상 뭐 부담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현대차라는 그룹 자체가 이미 선제적으로 관세 충격을 계속 줄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가장 우리가 유명한 게 뭐냐면 바로 미국에 있는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인데 여기서 생산량을 계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또는 내년부터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이 자동차량보다 해외에서 생산하는 자동차량이 더 많아질 걸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40%대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렇다면 현지에서 생산하게 되면은 관세 충격에서 자유로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관세 비용이 1분기 때 8,600억 원이 발생을 했지만 이건 점차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가 이제 바닥을 찍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관세를 갑자기 또 고관세를 부과한다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는 한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현대차는 점점 더 관세에 대한 부담은 낮아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주가는 사실상 좀 한동안 쉬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아틀라스라든지 또는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들 이런 게 두 가지가 지금 가장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나오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특히나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는 올해 3분기 때부터 이제 어느 정도 시범 양산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사실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고요. 피지컬 AI 쪽에서도 부각이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지난주에 언급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로봇 양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테슬라보다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갖고 있는 현대차가 훨씬 더 우위에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대비했을 때 시가총액이 10분의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도 지금 저렴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봇은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기대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양산까지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될 때 그 가치가 반영된다고 한다면 역시나 요새는 좀 시들하지만 현대차 뭐 100만 원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중시장을 봤을 때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안정적으로 투자하기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 환율적인 부분도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완화가 된다면 다시금 반등 시도를 노려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조정을 받을 때마다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조선 기자재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좋은데요. 오늘 삼성중공업에서 미국에서 부유식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조선 관련된 기업들도 데이터 센터의 모멘텀을 좀 엮어서 함께 가려는 듯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조선 기업들 중에서도 이 산업과 좀 연관된 기업들 살펴봐야 되잖아요. 어떤 네. 기업 있을까요? 일단은 대부분 다 조선사 같은 경우는 이 기술을 갖고 있긴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HD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삼성중공업이라든지 아니면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들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삼성중공업이 지난해 10월 달에 부유식 이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중공업이 이번 이슈에서 가장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은 조선사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연관지어서 납품을 할 수 있는 기자재 업체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건조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업들도 우리가 선별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일단은 현대 마린솔루션 같은 경우가 선박 개조 사업 부분에서는 사실상 담당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 배 위에 떠 있는 구조물을 지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선박 위에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선박을 개조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현대마린솔루션이 상당히 위에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자재 쪽에서는요. 일단은 배전반 쪽을 담당하고 있는 SNCS가 상당히 많이 유리한 고지에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전원을 사용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엔진 발전을 할 수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지금 HD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STX 엔진 이런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지금 우위에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부유식 데이터 센터에 대한 내용들이 이슈가 되면서 조선주라든지 조선 기자재 종목들이 이번 주에 좀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이거를 빼놓고 보더라도 사실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미국과 협력이 계속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군함이라든지 잠수함이라든지 아니면 MRO 쪽 사업이
산업이 이제 본격화가 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 동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리고 수주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선박과 계속 경쟁을 하고 있지만 친환경 선박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 조선소의 능력이 훨씬 더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시대의 어떤 트렌드, 조선의 트렌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중국보다는 좀 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 하나만 이왕 말씀드리면 종목 하나 말씀드리면 역시나 부담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지금 고가권 뚫고 올라가는 종목들 나쁘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조금 더 기술적으로 부담 없는 종목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대한조선도 굉장히 좋습니다. 대한조선 같은 경우는 약간 중소형 조선사죠. 근데 고점까지 약간 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만 5천 원 정도까지 룸이 좀 열려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도 한번 매수를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유 운반선 탱커 쪽에서 강자인데 지금 벌써 13척 정도로 올해 수주를 해서 작년치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원유 운반선이 최근에 가장 중요한 선박이고 운임 상승과 더불어서 조선가 상승도 전망이 되기 때문에 원유선이 실제로 오른다, 가격이 오른다. 그렇다고 하면 가장 큰 수익 개선이 대한조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적 기대감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 관련된 산업들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대한조선 지금 가장 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격적인 부담이 조금 낮은 구간에 위치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반도체, 자동차, 조선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수출 산업을 이끌고 있는 그런 산업군이라고 봐도 좋을 듯합니다. 그런데 또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섹터 가운데 하나가 바로 뷰티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K뷰티의 수출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추가적으로 오늘 많이 오른 기업들도 많거든요. 상승 가능할지, 모멘텀 여전히 유효한지 궁금하네요.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1분기 때 통계청 이제 자료를 보면은 작년 수출액 대비했을 때 올해가 한 20% 가까이 급증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미 성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숫자로 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역시나 지금 K컬처가 워낙 전 세계적으로 강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한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적으로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또 우리나라 화장품이라든지 미용 의료기기가 퀄리티도 좋지만 가격적인 메리트도 갖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그룹들과 브랜드들과도 상당히 경쟁하기가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수출이 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지금 미국이라든지 일본 쪽에서의 어떤 성장성만 많이들 기대를 하셨을 텐데 성장성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유럽 성장세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강합니다. 1분기 때도 봤더니 지금 미국보다 오히려 성장률이 앞섰고 올해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유럽 수출액이 더 많이 늘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던 유럽 쪽에서 실제로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캡파는 더 커질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 안에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은 더 많아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바운드도 기대되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관광 가격이 계속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의료를 하기 위해서 방문한 그러니까 병원에 방문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의 60%에서 70% 정도가 피부과를 꼭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여기서 많은 수요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출도 많이 하고 있지만 인바운드 수요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형주도 좀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가장 강했던 종목은 어떻게 보면 달바글로벌이었죠. 승모 미스트로 유명했던 브랜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 이번 달 들어서 엄청난 상승률을 좀 보여줬습니다. 거의 지금 뭐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상승률을 보여줬었는데 일단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가 일단 기본적으로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 유럽, 일본까지 계속적으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고 오프라인 쪽 매장이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보다 올해가 더 실적이 훨씬 더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최고가까지 올라온 상황이라서 저항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약간 저항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수익을 조금 챙기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고요. 오히려 뚫고 올라가서 한 25만 원 이상 위에 안착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좀 신규 매수를 좀 강하게 비중을 넣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개별 종목이 아니라 사실 이런 우리나라 기업들을 도와주고 있는 실리콘토 같은 기업이 있는데 실리콘토는 사실 유통사잖아요. 우리나라 화장품들을 해외 쪽으로 잘 수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교두보 역할을 해주고 있는 기업인데 지금 오프라인 매장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고 이 회사가 담당하고 있는 브랜드가 워낙 또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수익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일단 전고점 2월달 고점 부분인데 한 5만 5천 원 1차 정도 그다음에 2차 정도는 작년 고점이죠. 한 6만 3천 원 정도 보고 대응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종목 파마 리서치 하나만 말씀드리겠는데 네. 이게 왜냐하면 지금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목표가 대비했을 때 괴리율이 가장 큰 화장품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부터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고 화장품주 관심도가 모이고 있으니까요. 저평가 종목을 찾으신다면 파마 리서치도 분할 매수를 한번 접근을 고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해 주셨고요. 종목 3가지 가격에 대한 이야기까지 전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섹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한 변동성 장세 속에서도 화장품주가 조용히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APR은 23일 장중 45만 7천 원을 기록하며 신고가를 경신했고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88% 넘게 폭등했다. 외국인 투자자들 역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매도하는 와중에도 APR 등 화장품주는 대거 사들이고 있다. 주가 상승의 원동력은 1분기 실적 기대감이다. 특히 APR은 장원영을 모델로 기용한 뷰티기기 브랜드가 유럽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5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과 네덜란드 등 유럽 온라인 매출이 급증하며 실적 개선을 견인하고 있는 것이다. 뷰티 유통사인 실리콘투와 달바글로벌 역시 서구권 시장의 고성장에 힘입어 주가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4월 초 화장품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2분기에도 성수기 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동 전쟁의 불안을 뚫고 K-뷰티가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네, 4월의 마지막 금요일 장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로 이어갈 거고요. 독립리서치 P&J 손창현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그래도 힘을 많이 내주면서 코스피가 또 강보합권으로 올라왔고요. 코스닥은 또 모처럼 1200선 탈환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분석해 보셨을까요? 이제 뭐 전쟁에 대한 이슈는 어떻게 보면 유동성으로 다 거쳐버리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란 전쟁이 이제 3월 초에 발발이 되면서 지수가 엄청나게 좀 많이 하락을 했죠. 그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좋은 뉴스 나오면 올라가고 나쁜 뉴스 나오면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였는데 최근 들어서 이런 어떤 뉴스들이 나와도 별로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뭐 좋은 뉴스도 나오고 나쁜 뉴스도 나왔는데 좋은 뉴스는 뭐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3주 휴전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나쁜 뉴스는 이제 이란 의회 의장이 온건파였는데 혁명파로 이제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좀 긴장이 또 확대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뭐 크게 영향은 없는 걸로 보고 있고요. 일단 호르무즈 해협도 이제 이란이 뭐 기뢰를 또 설치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별 반응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휴전이 이란과 지금 미국은 무기한 연장이 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레바논과 이스라엘도 3주 연장이 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전쟁에 대한 변수 자체가 좀 점점점 더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시장에서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제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있다. 왜 그러냐면 3월 초에 환율이 한 1,500원 이상까지도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쟁이라는 변수로 인해서 불안하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원화가 좀 약세를 보이면서 강세를 보였지만 이제는 1,480원 정도에서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 그러면 외국인들도 역시 이제 매도를 좀
어느 정도 정점으로 하루에 매도를 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3월 들어서 외국인이 한 30조 코스피에서만 매도를 했지만 이제는 4월 기준으로는 5조 정도 매수를 했고 오늘은 좀 팔아서 한 3조 후반대로 매수가 좀 진행이 된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환율도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됐고 그리고 이제 고객 예탁금도 다시 이제 122조까지 올랐습니다. 원래 2월 달에 100조도 하회를 하는 그런 성향이었는데 다시 122조로 올라갔다라는 것 자체는 시장에 당연히 이제 수급적인 요인으로 유동성이 풍부하게 펼쳐지면서 종목별 장세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인 유동성으로 인해서 시장이 들어 올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시장 자체는 한 단계 좀 레벨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은 이제 어제 잠깐 얘기해드렸지만 코스피가 고점을 갱신했다. 그리고 실적이 어느 정도 발표가 다 됐고 이제는 코스닥 관련된 종목들도 업종들도 본격적인 상승을 하면서 코스피의 고점 갱신을 이제 코스닥도 갱신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이제 전자닉스가 조정을 받으면서 코스피가 좀 강보합권으로 약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에서는 반도체 소부장단에 있는 종목들이 엄청나게 좀 많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인텔이 실적이 상당히 좋게 발표가 되면서 파운드리랑 관련된 국내 쪽 관련돼서 패키징이라든지 테스트 관련된 종목들도 상승을 했고 그리고 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이제 비메모리 쪽 향 관련돼서 차량용 반도체, 아날로그 반도체에 대한 판매가 호전이 나왔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국내 차량용 반도체나 아날로그 쪽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상승을 했다라는 배경은 시장이 코스닥으로 좀 더 강하게 연결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시장 자체는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본격적인 강세장으로 전환되면서 코스닥도 실적 장세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살펴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시장은 우호적이고 전쟁 관련된 리스크는 줄어들고 유동성은 풍부해지고 있다. 그렇게 좀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분석 도와주시면서 앞으로 전망까지 내다봐 주셨습니다. 코스피가 이제 오늘 반도체 투탑이 쉬어간 가운데 코스닥 쪽으로 또 온기가 퍼져가는 흐름이었는데 결국에 그래도 코스피가 또 장 막판에 힘을 더 내주려는 모습으로 강보합권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6,480포인트 마감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2%대 강한 상승, 1,203포인트까지 올라오면서 52주 최고가, 역대 최고가 부근에 또 바짝 다가섰습니다. 코스피 200은 약보합권 마감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물량 좀 덜어내면서 2조 원대 매도 우위 확인되고 있고요. 기관이 9천억 원대, 개인은 1조 1,000억 원대 매수 우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지수 상승을 견인했고요. 개인의 경우에는 8천억 원대 매도 우위로 확인되는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 문을 닫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금요일장도 마무리가 됐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은 이번 주 내내 상승 랠리를 이어갔는데 주 후반으로 갈수록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이동하면서 지수의 분위기가 변화하는 움직임이 특징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어떤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이 반도체 투톱은 한 걸음 쉬어가려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는 2%가량 빠졌고요. 하이닉스도 약보합권 수준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은 반도체 대형주보다는 소부장 관련 기업들로 매기세가 강력하게 유입된 모습이었고요.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와 같이 셀 기업들의 움직임도 긍정적이었는데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ESS와 관련된 첫 출하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대감 속에 매수세가 유입됐고요. 중동에 대한 노이즈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방산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힘을 내줬습니다. 기판 기업들이 오늘 또다시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기는 11거래일 연속 상승하다가 어제는 한 걸음 쉬어가는 움직임 나타났다가 오늘 다시금 반등 시도했고요. 이수페타시스와 LG 이노텍까지도 나란히 강세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전선 전력 설비 변압기 관련된 기업들도 데이터 센터의 확장과 관련돼서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면서 52주 신고가를 돌파한 기업들도 있었는데요. LS 일렉트릭이 오늘 신고가 돌파했고 종가 기준으로도 4%, 그리고 HD 현대 일렉트릭도 10%, 효성중공업도 8%대 강세를 보였고요. 연장 손상으로 원전과 관련된 에너지 기업들의 움직임도 좋았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3% 넘는 시세를 유지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부유식 데이터 센터에 대한 기대감 속에 조선 기업들의 움직임도 좋았습니다. 현대중공업과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4에서 1%가량의 오름세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금융업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도 지금 희비가 좀 엇갈리는 움직임이었고요. 운송장비 현대차그룹이 전반적으로 좀 부진했습니다. 현대자동차에 이어서 기아까지도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 영업이익 부분에서 굉장히 아쉬운 실적을 기록하면서 현대차 자동차 관련된 그룹주들이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매물이 출회가 됐던 하루이기도 합니다. 의약품 관련된 기업들 셀트리온이 오늘 1.4%가량 상승했는데요. 미국 아마케에서 좀 발표를 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오늘 제약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이 힘내주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APR이 오늘 3%가량 상승했고 크래프톤도 3%가량 상승하면서 실적 기대감이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도 지속적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맵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보다는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강한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게 한 번에 느껴지는데요. 특히나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오늘 오랜만에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에는 3거래일째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이 되면서 조정을 받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 저가 매수세 유입되면서 8%가량 상승했고요. 펩트론이 10%, ABL바이오가 2%가량의 오름세가 나왔는데 역시나 미국의 아마케 발표에 대한 기대감 속에 매수세가 유입됐고요. 알테오젠도 3%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고영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실적 기대감 속에 결국에는 상한가에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요.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 6%, 그리고 SPG도 4%, 대주전자재로도 거의 상한가 부근에서 마감을 했고요. 심텍, 동진세미캔 전반적으로 오늘 4% 이상의 힘을 내주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로봇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나 LG전자에서 로봇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했고요. 여기에다가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7월에서 8월에 생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모멘텀이 좀 살아나는 듯한 분위기인데요. 레인보우 로보티스가 오늘 2%가량 상승했고요. 로보티즈가 9%, 그리고 SPG 4%가량의 오름세를 그렸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펄어비스와 같이 게임주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좋았고요. 2차 전지는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에코프로는 쉬어갔고 BM 같은 경우에는 1%가량의 오름세가 확인됐습니다. 오늘 엔터주들 전반적으로 분위기 괜찮았고요. 화장품 기업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었던 하루였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별 움직임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그렇다면 지수는 어떻게 마감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신민영 앵커 전해주시죠. 네, 금요일 지수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결국에 보합권을 그렸습니다. 전거래일과 똑같은 수준 6,475포인트의 마감시였고요. 코스닥의 경우 오늘 2.5%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1,203포인트 기록을 했고요. 코스피 200은 약보합권 흐름 기록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하락 출발했다가 장중에 다시금 올라오려는 흐름도 있었지만 하락 전환을 다시금 하면서 장중 변동성이 좀 나타났었고요. 6,403포인트가 장중 저점이었습니다. 결국 보합권 마감입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장중에 상승폭을 좀 줄이는 모습이 나타났다가 결국에는 상승 전환하면서 장중 내내 플러스권을 유지해주려는 모습이었고요. 1,203포인트까지 장중 고점 돌파한 채 마감 지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2조 원 넘게 가까이 물량을 덜어내면서 매도 우위로 잡히고 있고요. 기관이 8천억 원대, 개인은 1조 1천억 원대 매수 우위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7천억 원대 매수 우위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기관은 1,800억 원대 매수 우위, 개인이 오늘 코스닥이 급등한 가운데 팔자세를 나타냈습니다. 9천억 원대 매도 우위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가운데 외국인들이 선택한 순매수 상위 종목들 짚어보겠습니다. 이 방산주 쪽으로 매기가 좀 쏠렸네요.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자리에 상황이고요. 효성중공업과 HD 현대일렉트릭 등 전력기기, 전력설비주 쪽으로도 수급이 쏠려갔습니다. HD 현대마린엔진을 비롯한 엔진주들이 또 조선 업종의 지수를 끌어주는 분위기였고요. HD 현대마린엔진은 오늘 또 장중에 52주 신고가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알테오젠, ABL바이오 등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쏠려가는 분위기. 로봇주 안에서는 오늘 급등한 로보티즈 그리고 휴림 로봇이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로보티즈의 경우는 이번 주 중에 차세대 액추에이터 그리고 범용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했는데 이에 따라서 글로벌 인공지능 로봇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다라는 평가도 받아갔습니다. 제주 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외국인 순매수세 받아가면서 주가도 크게 선방했습니다. 오늘은 또 현대로템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실적을 공개했는데 지난 1분기 기준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3%, 10%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특히나 매출액의 경우에는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장중에 25만 3천 원 선 터치했다가 오후 장중에 하락 전환하는 흐름으로 23만 1천 원까지 저점 터치하기도 했고요. 1%대 약세 그리면서 23만 3천 원의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관이 선택한 종목들입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반도체 투탑이 기관의 리스트에 여전히 올라와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등 조선주도 눈에 띄고요. 두산에너빌리티, 어제 이어서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세 받아가면서 주가 5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의 협력 기대감 올라온 가운데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회장이 인터뷰에서 직접 베트남 수주 의향의 가능성을 강하게 피력하면서 주가도 강세 흐름 이어갔습니다. LG이노텍 또 이번 주 흐름 굉장히 좋았고요. 기관의 순매수세 받아갔습니다. 고영의 경우 오늘 상한가 기록을 했죠. 외국인에 이어서 기관의 러브콜 받아갔고요. 미래에셋 벤처투자, 네페스, HPSP 같은 종목들 눈에 띄고 있습니다. HPSP의 경우에도 이번 주 내리 상승세를 기록했고요. 낸드 확대 투자에 대한 모멘텀이 실적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 받아가고 있습니다. 바이오 종목 안에서 D&D 파마텍 기관의 순매수세 가져갔습니다. 오늘 미래에셋 벤처투자의 경우에도 상승하는 흐름으로 4거래일 연속 강세 나타냈고요. 스페이스 X 테마주들의 매수세가 계속 몰리고 있는 가운데 이제 IPO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죠. 수요 예측 시점인 5월 15일을 기점으로 이러한 모멘텀이 정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중 고점 66,700원까지 터치하기도 했고요. 5%대 강세 연출했습니다. 62,400원의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이 쏠린 종목들 위주로 체크해봤고요. 오늘 시장에서 또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들 고은별 앵커와 함께 차근차근히 정리해보시죠. 파이널 포인트 3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는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반도체 대형주에서 이제는 소부장 기업들로 매수세가 확산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수급에 이동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컨콜에서 투자에 대한 확대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했죠. 이 투자 확대가 결국에는 소부장 기업들의 실적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소부장 기업들의 실적이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분석이 힘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52주 신고가를 돌파한 기업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상한가에 안착한 종목들까지도 나왔습니다. 이제는 반도체 분위기가 그 아랫단으로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데 과연 언제까지 이러한 상승이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반도체가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AI 데이터 센터가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 2가지가 오늘 시장에서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요. 전력 설비 그리고 전선, 변압기 관련된 기업들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오늘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800V에 대한 데이터 센터 전력만 전환 소식을 이번 주에 한번 들려왔었는데요. 이 모멘텀이 오늘도 시장에서 부각을 받으면서 전력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었고요.
조선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부유식 데이터 센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데이터 센터는 이 냉각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데 물 위에서 빠르게 식힐 수 있는 기술력이 조선업에서 지금 창출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신사업 진출에 대한 기대감 속에 조선 그리고 기자재 기업들까지도 오늘 힘받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장품인데요. 오늘 화장품 일부 종목은 상한가의 막판까지 유지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우선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의 수출 국가들이 다변화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긍정적인 모멘텀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4월 달 들어서 40%가량 증가했고 특히나 유럽이 100% 이상의 수출 성장이 나오면서 유럽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화장품 기업들의 매수세로 이어졌습니다. 2분기는 계절적인 성수기고요. 여기다가 6월에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진행이 될 예정인데 이때 전 세계 20여 개국에서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동시에 열리기 때문에 화장품 기업들에게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증권가의 분석 나와주고 있고요. 이렇게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만 외국인 환자 가운데 피부과 환자가 62%를 차지하고 있고 예전에는 일본이었는데 이제는 중국 관광객이 1위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 무비자에 대한 게 또 결국에는 인바운드 화장품 그리고 의료 미용과 관련된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까지 더해지고 있는데요. 수출뿐만 아니라 내수 시장에서도 탄탄한 실적이 이어지면서 화장품 지금은 저평가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 결국에는 오늘 굉장히 시세를 강하게 내뿜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결국에는 오늘 전반적으로 올랐던 섹터들을 보게 된다면 실적에 받쳐주는 데이터가 확실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진 듯한데요. 과연 다음 주도 이러한 분위기가 이어질까요? 다음 주 전략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금요일 거래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는 벌써 4월의 마지막 주 기다리고 있네요. 함께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다음 주 포인트들 어떤 것들 보고 계실까요? 다음 주에 이제 FOMC가 있습니다. FOMC에서 당연히 이제 금리를 동결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패드워치상 올해 아마 금리를 인하를 할 수 있을지를 뭐 생각을 해보면 어떠한 이제 제스처가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스처를 한번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캐비넛이 차기 의장 연준 의장 관련된 인사청문회가 계속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사청문회에서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이제 대차대조표 축소를 하겠다. 어떻게 보면 기업들에 대한 재무적인 부분을 좀 양호하게 건전하게 하는 것보다는 좀 순화해주겠다라는 이야기로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순화가 되면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지수가 고점이 추가적으로 더 갱신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늘은 코스닥이 고점을 갱신을 하지 못했지만 다음 주에는 코스닥까지도 코스피를 따라서 고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점에서 고점 갱신하면 이제 본격적인 상승장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도 상승 추세가 얼마만큼 이어지는지도 잘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업종별 순환매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전쟁이 더 확산이 된다라고 하면 호텔 신라, 파라다이스 뭐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지 않아야겠죠. 근데 오늘 호텔 신라 10% 급등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떨어질 만큼 다 떨어진 업종의 종목들, 대표적인 종목들까지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배경은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에서 쌍끌이 매수로 어떻게 보면 대변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적이 좀 명확한 대표적인 업종들의 종목들은 좀 관심 있게 계속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업종별 순환매는 계속 이어지면서 시장 자체도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단계에 임해져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동안 코스닥의 탄력이 좀 아쉬웠는데 전고점 부근까지 거의 다 왔네요. 다음 주에 또 신고가 나타날 수 있을지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업종별로 빠르게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도 또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또 좋습니다. 오늘도 짚어주셨지만 호텔신라의 경우에도 급등했는데 1분기에 흑자 전환했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자사주 매입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요. 또 좋은 종목들 잘 골라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시장에서도 주목해볼 만한 종목
종목 좀 여쭤보고 싶은데 팀장님께서 주목하고 계신 종목은요?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 LB 세미콘을 가져왔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대본 쓰다가 급등을 해버려가지고 이제 목표가를 달성이 돼서 목표가는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관심 있게 볼 만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파운드리 향에 대한 생산이 본격화된다. 어제도 얘기해드렸지만 테라팹에 대한 생산이 본격화되면 관련된 웨이퍼 테스트나 패키징 쪽에 대한 수요는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동사는 패키징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 뭐 DDI 관련된 전력 반도체라든지 여러 가지 반도체 패키징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인텔이 어떻게 보면 오늘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온 것도 파운드리랑 관련돼서 수주가 많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랑 앞으로도 이 밸류체인 안에 들어있는 종목들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동사 가장 중요한 게 올해는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본격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테스트 기업이죠. 두산 테스나도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역시도 실적은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동사도 이제는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흑자 전환으로 좀 가시화될 수 있는 영향을 좀 미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서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차 목표가 6,000원 제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가적인 목표가 7,000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종목 보시면 거의 이제 바닥에서 4,000원대에서 상당히 많이 지지를 받았다가 이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목표가는 7,000원 보시고요. 손절가는 4,700원. 역시나 이게 대본 쓸 때 많이 올라갔던 시점에서 손절가였기 때문에 손절가도 높여서 5,300원 정도로 제시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B세미콘을 알려주셨는데 역시나 뭐 실적입니다.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라는 점 충분히 주목해 볼 만한 이유가 될 것 같고요. 목표가 7,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네요. 손절가 5,300원까지. 오늘 또 탄력 좋았기 때문에 또 1차적인 목표가에서 또 높여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주 시장 한마디 여쭤보고 싶어요. 다음 주 또 4월 마지막 주인데 어떤 메시지를 좀 챙겨보는 게 좋겠습니까? 시장이 이제 본격적인 강세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도는 잠시 멈추자. 그리고 끝까지 좀 보유하는 종목을 가져가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멘트로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좋은 선택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 우리 시장의 분위기 잘 버텨줬고 잘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다음 주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와 계속해서 함께해 보시면서 4월의 증시 유종의 미를 걷어 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유용한 투자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감은 언제나 파이널 샷.